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시고 수요일 아침을 맞으신 여러분, 또 일찍 일어나셔서 시선집중을 만나고 계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늘 반갑습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건조특보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렇게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것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산불이라든가 이런 화재 예방에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동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간 지방을 운행하는 차량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물 관리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는 벚꽃 축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여의도 일대에 교통통제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끔씩 많이 막히니까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1도, 강릉 24도 등 14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이 6.4, 부산 8.5, 광주 5.0, 대구 8.6, 대전 3.8, 강릉은 11.3, 늘 추운 춘천은 0.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오늘은 스포츠 소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첼시와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경기에서 1대1 동점이던 후반전 31분에 긱스의 패스를 받아서 왼발로 결승골을 터뜨렸다는 소식입니다. 역대 챔피언스 리그 네 번째 골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를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95% 내려가고 나스닥은 0.96%가 내려갔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최악의 수준인 7등급으로 조정된 데다가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하락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캠페인 잠시 듣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예, 오늘 들어온 해외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서 요드나 세슘보다 더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스트론튬이 검출됐다고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토양과 식물에서 스트론튬이 검출됐습니다. 이 스트론튬은 체내에 들어갈 경우 뼈에 축적되기 쉽고 골수암과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반감기가 18년 이상이나 되고 또 허용 기준치가 있는 요오드나 세슘과 달리 기준치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일본 정부는 스트론튬이 처음 검출됐지만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최대 대피 지역 기준인 30km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나온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원전에서 30km 떨어진 해역에서 지난 9일 채취한 바닷물에서는 요오드가 1리터에 77.4베크렐, 세슘도 1리터에 44.2베크렐이 검출됐습니다. 원전에서 30km 떨어진 먼 바다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7등급으로 높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4등급이. 상향 조정이 됐죠. 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고농도 오염수 제거 작업이 시작이 됐다고요, 일단. 도쿄전력이 어제 오후 7시 30분경부터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 부근 배관용 터널에 고인 고농도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터빈 실내에 복수기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염 농도가 짙고 바다에 유출될 우려가 있는 배관용 터널 안의 오염수 700톤을 40시간에 걸쳐서 2호기 복수기로 옮길 예정인데요. 예. 고농도 오염수는 2호기 터빈실 지하와 배관용 터널에 있는 것만 해도 2만 톤이나 되고요. 1호기에서 3호기 전체적으로는 6만 톤이나 되기 때문에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도쿄전력은 2호기 터빈실 지하 1층과 배관용 터널에 고인 고농도 오염수를 치워야만 원자로 냉각 시스템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까지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옅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작업을 해왔고요. 지난 이틀간은 여진 때문에 작업을 시작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원전을 주로 하는 각국들이 원전 폐쇄 움직임도 속속 보이고 있네요.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독일이었나요? 독일이었고요. 이번에는 스위스 정부도 원전 폐쇄를 검토 중인데요. 예. 이미 지난달에 원전 신규 허가를 보류하고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 5개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이 5년 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예. 미국 본토에 닿을 만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5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특히 탄도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2009년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은 과거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또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체제 생존을 위해 핵무기 보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대결, 공격, 긴장고조, 대화, 협상을 거듭하는 전략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지금은 북한이 양보와 식량을 요청하는 단계에 있지만 과거의 전략을 봤을 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예.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남편이 아내한테 어디서든 탈라크,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뜻의 아랍어 탈라크, 이걸 3번 말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문자로도 통보한다면서요. 예, 요즘 휴대전화가 보편화된 이후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혼을 통보하는 사례가 늘어났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타지키스탄의 최고 종교기구인 타지크 울렘소 위원회가 문자 메시지에 이 탈라크라고 3번을 써서 이혼을 통보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정부는 조만간 문자 이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방침인데요. 최근에 타지키스탄에서는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간 남성들이 현지에서 새로 살림을 꾸리면서 이렇게 문자로 이혼을 통보하는 일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남편들이 이혼과 함께 송금을 끊는 바람에 이혼을 당한 아내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이 소식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예. 3번 통보하면 끝난다고요. 그러게요. 제가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주현 씨였습니다. 예, 경향신문 권재현 기자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은행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급등세가 워낙 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혹시 금리 인상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시장의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로써 지난해 11월 이후 한국은행 금통위는 베이비 스텝, 즉 금리를 올리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한 달 건너 한 번씩 올리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흐름대로라면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예측된 행보가 얼마나 물가 안정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2달 연속 올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를 마친 뒤 수개월간 추진됐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과 국내외 여건 변화 추이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일본 대지진이나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또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의 불안 심리가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음직하고요. 예. 또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의 의도와는 달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가 상승은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도 경기 상승으로 인한 수요 압력과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김중수 총재는 전망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지난해부터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가 정점에 달해 다음 달부터는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예. 즉 별도의 충격요법 없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올려도 감당할 수 있는 물가 상승세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환율 하락 흐름이 수입 물가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는 부분도 고려됐음직합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예. IMF는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당초 IMF가 지난해에 내놓았던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3.4%보다 무려 1.1%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입니다. 정부 목표치가 3.3 아니었던가요?
그래 뭐 오늘 이제 다시 한국은행은 수정치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예, 예. 한 3%대 정도 또는 뭐 3.5% 이 정도 수준인데 예.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뭐 전망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뭐 좀 물가 급등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금리를 올려서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을 줄 필요가 있었느냐. 이와 관련해서 한 증권사에서 내놓은 분석이 있는데요. 예. 기대 심리까지 더해져서 전방위로 치솟고 있는 물가가 과연 2달 연속 금리를 올린다고 잡힐 것인가? 이제 그걸 장담할 수 없다면 2달 연속 금리 인상에 따른 득보다 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분석한 겁니다. 예.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름세라면서요? 예, 정유사들이 일제히 기름값을 내린 지 불과 엿새 만에 주유소 기름값이 어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최준경 장관은 금주 말 정도 되면 내려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예, 그래서 근데 미처 주말까지 기다리기도 전에 기름값이 좀 마음이 급했는지 벌써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예. 물론 재고 물량이 소진되는 또 주말까지도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만, 예. 일단 리터당 100원 인하 조치에 들어간 7일 이후 닷새 동안 100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내리기는 했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벌써 약발이 다 해버린 느낌입니다. 예. 물론 이에 대해서 정유사들과 주유업계는 국제 유가의 상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제 석유 제품 시장 가격에 연동돼서 결정되는 국내 기름 가격의 생리상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의 급등 현상을 반영하다 보니까 주유소 공급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인데요. 예. 또 주유소들도 가뜩이나 재고 물량이 남아있는데 공급가마저 올라가니 판매 가격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내리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그렇더라도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기름값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이름뿐인 기름가 인하 대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또다시 보조되는 형국입니다. 예.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과대 선전도 소비자들의 혼선을 가중시켰습니다. SK에너지는 카드 결제 시스템 미비로 2주 후에나 가능한 가격 할인을 7일 당장 시작할 것처럼 발표했다가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지요. 예. 또 GS 칼텍스 등 나머지 3개 정유사도 3개월 내내 6일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싼 가격의 일선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예. 매일매일 결정되는 주유소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100원 할인해주겠다는 거니까요.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버리면 소비자들은 결국 가격이나 전날인 6일 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예. 이 경우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을 고스란히 깎아준다 해도 소비자들은 기름가 인하를 체감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예. 아무튼 기름값이 떨어지기 전에 재고량이 대략 이제 끝나는 것이 금주 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가격 인하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지경부 장관의 얘기를 아직까지도 믿고 싶네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권재영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훈련기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한국의 T-50을 선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T-50 고등 훈련기는 국내에서 만든 초음속 비행기로 성능은 우수한데 가격이 좀 비싸서 그동안에 번번이 이제 수출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반면에 수출 성사시키기 위해서 헐값 판매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깎아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네. 우선 협상 대상이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5기종, 한국의 T-50, 러시아의 야크 130, 체코의 L-159, 이탈리아의 M-346, 중국의 FTC 2000, 이 5개의 기종 경쟁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평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 1년 동안 인도네시아가 요구한 사업 요구도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다 일일이 테스트한 결과였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성능 때문에 결국 입증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헐값 판매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원래 얼마인데 얼마에 파는 겁니까? 네, 가격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 희망한 가격보다는 많이 내려간 게 사실입니다. 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T-50을
시험 운용형으로 하나 만들 때는 원래 그 가격은 R&D 비용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시장에 내놓고 T50을 팔기를 희망했던 가격은 약 우리 돈으로 한 최초 가격은 한 300억 정도였는데 예. 지금 이 파는 가격은 한 250 내지 26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뭐 향후 소모 부품이라든가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된 거로 보는데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용도 최초 구매자 그거를 론치 커스터머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T50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대 조건 제공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예. 우리도 한국 공군이 FX 기종으로 그 라파엘을 고려하고 있을 때 프랑스에서 압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예. 또 민항기에도 보면 그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에서 대한항공사의 그 론치 커스텀 아까 말씀드린 최초 구매자에게는 예. B777나 787이나 A350 등에 대해서 할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그 할인 폭이 어느 정도 되냐 하는 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 할인 폭 파격적이고 차별적인 패키지 제한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를 요구를 해가지고 200억 정도 내려왔다면 너무나 헐값이지만 예. 처음 제시한 가격보다는 한 15%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추후 구매자가 우리가 이걸 팔므로써 미국이 한 300대 정도 시장으로 보고 있고 이스라엘과 폴란드는 지금 잠재 구매국인데 거기도 각각 16대 30대 있으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 무기라는 건 한번 팔고 치우는 게 아니니까 예. 일단 인도네시아 시장을 통해서 성능을 입증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또 30년 동안 이 T50 같은 경우는 생명 주기를 갖고 있으니까 예. 소모품 파는 것 그다음에 후속 군수 지원 이런 걸 보더라도 헐값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이건 그럼 어떻게 봅니까? 일단 뭐 수출 물꼬를 트기 위해서 예. 낮은 가격으로 내놓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것이라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 네. 하더라도 이후에 T50을 수출할 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또 비슷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네네. 그럼 여전히 계속 싼 가격에 이걸 내놔야 된다면 결국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설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설사 250억 내지 260억 정도 된다 손 치더라도 예. 만약에 이 추후 구매자들이 우리 부속이라든가 군수 지원 패키지를 함께 요구할 경우에는 예. 이건 뭐 속된 말로 표현해가 장사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몇 퍼센트 할인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분석은 다르신 것 왜냐하면 같고. 무기는 지속적으로 운용 정비 요구가 있으면 그 무기는 파는 것이 장사가 됩니다. 예. 이번에 패키지는 한 2, 3년 동안의 부품 비용을 전부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렇다면 2, 3년 동안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형태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후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기를 사올 때 과거에 실수를 한 게 굉장히 많은 게 무기에 대해서 몰라서 후속 지원이나 소모 부품을 패키지로 같이 안 사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게 사지를 못했습니다. 본체만 사온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소모 부품이나 후속 군수 지원을 하려면은 이 법조항에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한 추가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 그 무기가 사실은 멀쩡한 몸을 갖다 놔놓고 F-15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무기를 지속적으로 사들이기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살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이 엄청 높아지는데 저는 소모 부품이나 후속 군수 지원 패키지로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것을 AS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걸 계속 팔아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 대신 인도네시아산 수송기 넉 대를 추가 구매하도록 했다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바 있으신지요? 예,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카이에게 직접 확인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CN-235 그 수송기는 94년에 벌써 우리 공군이 인도네시아에서 12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 성능도 굉장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할 것이라는 것은 결정이 전혀 안 된 사안이지만
향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CN-235를 인도네시아에서 공군이나 해경에서 구매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물론 뭐 생각합니다. 전제가 필요할 경우라고 예, 보면 예. 뭐 그건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만일에 이제 그렇지 않은데 T50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그건 또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 수송기 넉 대를 만일에 구입한다 하더라도 또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역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뭐 패키지라든가 가격 할인이라든가 있었다면 그때도 상호 어떤 작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것도 좀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CN-235 4대가 소위 말하는 맛 교환하는 이렇게 역수출하는 조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네네. 예,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여보, 여기다 뭐 심을까? 우리 여기는 두도랑은 고추,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옥수수, 저쪽으로는 호박 부자네 우리. 그래, 빨리빨리 하자. 이게 벌레 나지 말라는 그 약이거든. 비닐로 땡겨, 이렇게. 옳지. 이게 날아가진 않겠지 뭐. 그쪽에 마저 치워야 돼. 이제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걱정이네. 방사능 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힘들어, 진짜. 처음에 했는데, 물맛이 아, 꿀맛이다. 허리 아파도 기분이 좋아. 자, 이제 나는 저 비닐로 칠게.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심으셨어요? 저도 여기 땅 좀 있으면 좀 상추라도 심으려고 했는데 없네요. 있어. 어디에? 오세요. 아, 여기가 뭐 아직 다 안 맡아놨어요? 줄만? 예,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인 세상이 됐습니다. 아무튼 어제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시에 자그마한 주인 없는 빈 땅에 60대 중반이신 신기호 씨, 김난영 씨 부부가 돌을 고르고 거름을 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추, 옥수수, 호박 수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삶의 새로운 활력도 얻으시고 또 농사를 짓다가 이웃사촌도 만들고 이런 게 더 좋다고 하십니다. 밭일 시작하신 이후에 허리 사이즈가 2인치나 줄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더 좋다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박소영 리포터의 취재로 들려드렸고 노래는 김현철과 롤러코스터가 함께 부르는 봄이와라는 곡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전국 90여 곳의 4대강 지류와 지천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는 6월에 4대강 본류의 보호와 준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 20조 원을 들여서 2015년까지 정비를 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데 20조 원이요? 그렇습니다. 예. 이 4대강 사업 그 예산이 22조 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럼 그것과 별도의 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리와 지천 가운데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 하천은 국토해양부 주도로, 그리고 47개 지방 하천은 환경부 주도로 정비 사업을 벌인다. 이게 정부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5일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대강 관련해서는 경향신문이 실은 기사도 있는데요. 이 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후보지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친수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한 뒤에 연말쯤 친수구역 시범지역 한두 곳을 지정할 방침인데 이걸 염두에 두고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친수구역 유력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경기도 여주군의 경우에 급매물이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라고 하고 땅값도 상업지역은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격은 2, 3년 전 가격의 두세 배에 해당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곳 토지 소유주의 80%가 외지인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예, 전형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주호 주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주호가 내려다 보이는 곳은 3.3제곱미터당 그 땅값이 7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수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서울 종로구청이 세종대왕 생가에서 100m 떨어진 단독주택을 어린이 영어 도서관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세종대왕과 영어 두 글자가 대비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어린이날에 맞춰서 세종마을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개장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이름도 세종마을이군요. 영어 도서관인데 또 세종마을이라고 하네요. 이 구 예산 5억여 원을 들여서 영어 도서 만여 권을 구비를 하고 원어민 강사를 채용을 해서 영어 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 이 종로구는 청운동과 효재동 일대의 영어 교육기관이 소형 보습학원 외에는 거의 없다면서 주민들에게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서울시는 이곳의 간판과 표지판 등을 한글로 바꿔 달고 한글 1117이 마당을 조성을 하고 세종대왕 생가를 재현하는 등 이 한글 문화관광 중심지로 가꾸는 사업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예. 시와 구가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이름이라도 세종마을이라고 붙이지 말지. 예. 그리고 세계일보 보도도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이 찌아찌아족이 이 한글을 도입을 했다라는 그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크게 화제가 됐죠. 떠들썩했었는데 이 찌아찌아족에 대한 한글 보급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현지에서 한글을 가르칠 한국인 교사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까지 파견 교사 한 명이 머물렀었는데 그 교사가 교육 비자 대신 관광 비자를 받아서 자주 한국을 오가는 불편을 겪었고 예. 지금은 이 사람마저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6개월간 한글을 배운 현지인 한국어 교사가 학생 200여 명을 혼자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계가 분명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찌아찌아족의 한글 도입을 성사시켰던 사람이 전태현 외대 교수와 그 이호영 서울대 교수인데 이 두 교수가 훈민정음 학회를 또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고요. 예. 용두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한표 카이스트 총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지금은 사퇴할 뜻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산한표 총장은 지금까지 학사 운영이 전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지만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면서 징벌적 등록금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수업 기간이 4년을 초과한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연차 초과자 등록금 제도 그리고 전공 과목에 대한 영어 강의 원칙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모든 과목 영어 강의는 이제 아닌가 보죠? 전공 과목에 한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어제 국회에 불려나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인데요. 나홀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이 최 장관이 지난 2월에 국회에 불출석한 데 이어서 지난 8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때도 불참하자 의원들이 긴급 현안 질문을 하겠다면서 불러낸 겁니다. 예. 이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중동의 클린에너지 장관 회의 참석 때문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을 했다. 불가피한 불참은 양해해주는 관행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이 이야기를 들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국 승인도 안 했는데 거짓말 마라. 2월에는 불참 통보 전화도 안 했다. 이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예. 선관위가 어제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문 일부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 4월 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이런 대목하고 예. 공약 뒤집기와 실패한 인사를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라는 대목을 삭제를 한 건데요. 예. 두 대목 모두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라는 구절. 그리고 투표장에 나가 소중한 한 표를 보태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구절도 삭제했습니다. 예. 투표 동료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연설 내용 가운데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부분을 지적해서 KBS 쪽에 통보해줬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박지원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이런 가위질은 이명박 정부가 50 유신대로 회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예.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가 김해을의 야권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민주, 민노, 국민참여당의 세 후보를 놓고 10일부터 11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의 곽진업 후보 등을 눌렀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따라서 데이터는 나오지를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3%포인트 정도 앞서서 단일 후보가 된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쪽은 그래서 맞대결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국방개혁 307 계획에 따라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창설하려던 국군교육사령부 신설 계획안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예. 이 3군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국군교육사를 창설을 해서 장교들을 교육시키는 한편 교육사의 사령관은 육해공군 공통지기로 하고 군별로 나눠진 교육사령부를 통폐합해서 장성수를 줄이기로 했지만 이걸 백지화해버린 겁니다. 예. 현재 육군 교육사에는 8명의 장성이, 해군과 공군 교육사에는 각각 3명의 장성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국방부는 이외에 합참의 작전과 정보 등을 담당하는 대장급 합참 차장 자리를 신설을 하고 기존 중장급 합참 차장을 2차장으로 하고 대장급 1차장을 신설하기로 하는 이런 방안도 지금 내놨고요. 예. 또 부참모총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애초에는 장성수를 많이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오히려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7, 8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에 34개 시와 군에서 노지 채소 샘플 40개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3개 샘플에서 요오드와 세슘 성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경남 통영의 시금치와 경남 남해의 시금치 그리고 제주도의 상추에서 검출이 됐는데 예. 이들 지역의 경우 지난달 수거한 배추, 상추, 대파 등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이걸로 미뤄볼 때 7, 8일 내린 비에 방사성 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가 금호 석유화학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이 회사 본사와 관련 거래처 등을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포착한 비자금 규모는 60억 원대라고 하는데요. 예. 2009년 형제인 안으로 해임됐다가 다음해 3월 경영 일선에 돌아온 박창구 회장이 친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지분 경쟁 과정에서 비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담합이 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무지, 보트, 볼트, 메추리알, 앨범, 모판, 흙, 농업용 비닐하우스 필름 등에서까지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각종 볼트와 너트를 만드는 7개 회사가 2003년부터 5년 동안 값을 올릴 때나 내릴 때나 항상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서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요. 지난달에는 23개의 단무지 업체가 조합을 끼고 공급 가격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사실을 적발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 각양각색의 제품에서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오후 대구 남산동 하주택방에서 이모 씨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예. 알고 보니까 부인이 방치를 했다고 합니다. 친정엄마가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대로 두면 부활한다 이렇게 말해서 방치를 해오뒀다고 하는데 예. 친정엄마는 옥황상제 등을 모시는 사이비 집단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3부에선 정두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구에 다녀왔는데요. 그쪽 분위기가 물론 좋진 않습니다. 신공항 백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정두원 최고위원은 신공항을 백지화하지 않는데 앞장서 있었고 신공항 지어서 고추 말릴 일이 있느냐 이런 발언 등으로 해서 영남권에 공분을 산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선 여러 가지 뉴스가 될 만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당의 환골 탈퇴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을 지원해야 한다. 원래 이제 그 친이계로 알려진 정두원 의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뉴스가 된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언급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분석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연결해서 얘기 듣고 특히 이제 그 재보선 판세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그 얘기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원 최고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물론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환골 탈퇴를 조건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주장.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일단 지금 당의 이런 모습으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은 그 참패는 뭐 너무 자명한 거라서 예. 이런 모습으로 안 되겠다. 환골 탈퇴를 해야지 최소한 필요한 조건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표도
당이 환골탈태를 해야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의사가 생기지 않겠냐. 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최소한의 그 필요 조건이다. 그 정도는 해놓고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렇지 않으면 선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환골탈태라 하면 예를 들면 뭐 지도부의 교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까? 뭐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예. 저 정도면 한나라당이 좀 이제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끔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 이상이라 하면 정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수준까지 생각하시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요?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뭐 오해가 많이 생길 테니까요. 예. 아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오해라면 오해라는 것이 생겨 있을 텐데. 하여간 지금 모습 갖고는 안 된다는 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정도가 뭐 보통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 건지요? 아니 뭐 당연하잖아요. 지난 지방선거에 참패를 했고요. 예. 그 후에 우리가 득점은 안 하고 실점만 계속 해왔는데 예. 뭐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거의 참패는 뭐 지난 지방선거보다 더 참패할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 뭐 이렇게 가는 정당이 아닌 거죠. 예. 최근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선 때는 박 전 대표와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셨던 분이 바로 정도원 최고위원이시기 때문에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물론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겠으나 또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지역이 대구였고 또 최근에 신공항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좀 무마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뒤따른 것 같은데 그 분석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얘기는 제가 줄곧 해온 얘기고요. 예.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경선 때 박근혜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죠. 이명박 경선 승리를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대립각을 세운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에 오면은 제일 앞서가는 지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제가 후보를 지원하면 또 뭐 대립각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데 예. 제가 지난번에 그랬다고 지금도 대립각을 세워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환골탈태를 전제로 한 박근혜 전 대표의 적극적 당 지원인지 아니면 아예 그 당의 전면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그것도 좀 확실치는 않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건 바는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당원 당규상. 예. 그러니까 이제 진두지휘는 할 수 없지만은 예. 적극 지원을 해야죠 옆에서요. 예. 뭐 그 지원의 정도는 뭐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국민들로부터 어쨌든 그 영향력이 큰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그 기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쯤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즉 재보선 지원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물론이죠. 예. 근데 이제 재보선이 끝나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박 전 대표가 크게 부각이 된다면 이른바 이제 레임덕의 가속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청와대 쪽에서는 별로 반기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뜻은 뭘까요? 그게 얼마나 속 좁은 정치입니까? 차기가 부각된다 그래서 레임덕이 가속화된다. 그러니 차기가 부각되면 안 된다. 이러다가 다 정권 재창출 놓치거든요. 예. 그 정권 재창출이 제일 중요한 건데 레임덕을 걱정하다 놓치는 겁니다. 예.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를 부각시킵니다. 6.26을 통해서. 그래갖고 예. 정권 재창출에 성공합니다. 예.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레임덕 걱정하다 꼭 놓치거든요. 예. 그런데 레임덕은 불가피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대통령이 됐더라도 레임덕 온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정권 재창을 놓친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예. 저는 그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레임덕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시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상황의 문제일 테고요. 지금 이제 이 정도의 시점에서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느냐 하는 반론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가능하면 레임덕 현상을 막아야 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처사이기도 할 텐데요.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요. 저는 예. 차기를 언제든지 좀 부각시킬 겁니다. 정권 재창출 위해서요. 예. 그게 뭐 어떤 시점이냐? 그건 누가 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필요한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것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지금 그거는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뭐 당당하게 저는 그렇게 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상수 대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이번 선거에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같은 지도부 내에서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군요. 그 이상한 얘기죠. 저도 이제 당의 지도부인데요. 예. 저는
지금 선거가 벌어지면 그걸 지원할 의무를 느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도부가. 예. 요청한다고 지원을 합니까? 더군다나 지원을 요청하면 당연히 응해야죠. 예. 후보가 지금 지원이 필요하다 한다면은 그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라면?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거가 어렵고 후보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가서 그걸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알겠습니다. 재보선은 당장 어떻게 판세를 보고 계신지요? 뭐 신문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박빙이다, 뭐 어렵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강원도 분당 이 두 지역은 예측이 어렵다라는 그 얘기도 나왔고, 김해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좀 앞서지 않겠느냐 이런 그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3대0 혹은 0대3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좀 그 어지럽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 김해열의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는 당 지원 없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분당을의 강재섭 후보도 특히 당대표가 오는 걸 굉장히 좀 마다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여론조사를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예.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어렵다는 건 피부로 있는 거고요. 예. 당의 지원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당의 지금 위치가 얼마나 지금 한심한 위치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골 탈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전히 많은 청취자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환골 탈퇴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따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마다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셔서? 네, 아직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 와중이기 때문에 예. 얘기라면 또 선거판이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제가 말을 자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 끝나면 바로 말씀하시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결하겠습니다. 그때도. 네. 어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련 질문 한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문제인데요. 예. 서남표 총장은 당장 사퇴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개선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서남표 총장의 어떤 그 전횡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서남표 총장이 만약 다 옳았다 하더라도 예. 지금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생명이 뭡니까?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건데요. 그런 생명이 지금 5이나 떠났습니다. 예. 그런 마당에 당연히 사퇴를 해야죠.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자리에 나와서 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의견은 어제 전달하셨습니까?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은 역시 같았고요. 그러니까 서 총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다 잘못으로 되니까 나는 예. 못 떠나겠다. 좀 그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단계는 지난 겁니다. 예. 어떻게 생명이 5이나 떠났는데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면서 자리를 지킵니까? 예.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 국회 어제 분위기 전체가 그랬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는 뭐 서남표 총장을 지지하긴 했지만 예. 대부분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제 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련 사항은 네. 한일 양국이 이미 21년 전에 원자력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 비상통신망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로 교환하고 이런 그 사전 안전장치를 좀 가지고 있었다가 이것이 어느 때부턴가는 유명무실화됐다라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동안의 과정이? 그러니까 수는 엉터리인 거죠, 나라가요. 제가 교육과부하고 외무부에 물어봤습니다. 예. 아니, 교육과부는 전혀 그런 90년도에 협정을 맺었었는데요. 예. 그런 협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교부는 뭐 있는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이 정보를 주지 않았다 하면서 우리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예. 왜 원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공식 입장이 없냐 물어보면 정보를 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에 강력히 항의를 했어야죠. 이런 협정이 있으니까. 예. 이 협정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그냥 일본이 안 준다고만 탓을 해온 겁니다. 예. 이 정부가 참 이래서는 안 되죠. 예. 뒤늦게 이제 이것을 망한 건데요. 뭐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건 꼭 이번 정부 탓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제 과거 정부 탓하면 한나라당이 그것 때문에 좀 때로는 비판받기도 합니다만은 이건 좀 과거를 따져보자면 90년 5월에 이제 그 각서를 체결하고 유명무실화된 건 95년 정도라고 하다 보니까 95년까지는 매년 그 비상통신망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유명무실화됐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95년부터 이제 그게 중단되고 예. 유명무실화됐는데 또 2008년에 다시 또 이제 그런 서로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번 정부 들어서요? 예. 중단되고요. 예. 2010년에 다시 북경에서 한중일이 만나서 또 협의를 하는데 예. 그때 우리 대표단이 가가지고 그건 작년 얘기네요. 2000년이죠. 2010년. 예. 예. 그때 우리 대표단이 가서 이걸 근거한 주장을 다시 했어야 되는데 예. 이 내용을 좀 모르고 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예. 그러고는 이제 그때 또 흐지부지 끝났죠.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2008년이라면 2010년으로부터는 불과 2년 전 일인데 그 내용을 점검하지 않고 재차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군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대답은 예. 이제 그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대답이 안 되는 거죠. 예. 정부가 담당자가 바뀐다고 정부가 맥이 끊어지면은 정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지금 정부, 과거 정부 그 불문하고 예. 우리 정부가 정말 모든 것이 잘못된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조기 연락망을 다시 설치해서 그 비상통신망을 가동시킨다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 협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 뭐 그대로 다시 가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이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일본도 아마 지금 그걸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 대표단이 다시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두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예,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가 선출돼서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와 이제 맞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야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후보 단일화만 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단일화 효과를 놓고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은 사실인데 그건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하고 국민참여당이 워낙 이제 좀 그 극한 대립까지 간 끝에 나온 결과다 보니까 그 파장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농업특보를 지낸 바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이봉수입니다. 예. 자, 우선 단일화가 되셨네요. 어렵게. 네. 예. 저희가 그 오늘 인터뷰는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하고 함께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김태호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라디오 인터뷰는 절대 일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셨다고 해서 우선 이제 단독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물론 나중에라도 김태호 후보가 원하신다면 저희가 인터뷰를 해야 될 테고요. 그 이봉수 후보의 선출을 놓고 유시민 대표의 승리다 이런 그 표현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더군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뭐 그렇게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해 시민들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서 예. 이 지역의 한나라당 후보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시민들의 그런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예. 뭐 유시민 대표의 승리로 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해당 후보로서는 아주 유쾌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단일화 과정에서 그 방법을 놓고 끝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유시민 대표가 이긴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예. 그 민주당 쪽에서 뭐 단일화 과정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요. 예.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해에 있었던 6.2 지방선거에서 저 역시 지금 현 그 시장 당선자 시장이신 그 민주당 김맹곤 후보의 예비 경선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저는 일반 여론조사로 결정에 응해줬고요. 예. 또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그렇게 뭐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아주 작은 정당인 국민참여당을 호되게 몰아붙이시는데 예. 그것은 뭐 자당의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이러한 과정들이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단일화 후보가 결정된 이상 저는 모든 야권 진영들이 함께해서 예.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래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방법을 50대 50, 즉 이제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 조사 50% 이걸 이제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크게 이제 갈등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문재인 변호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문재인 변호사의 중재가 크게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변호사가 뭐 민주당 쪽에 지지를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 변호사 자신은 그걸 부인한 바 있고요. 문 변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양당이 어떻게든 뭐 자기 당의 그 견해를 그 양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야권 단일화를 이루어야만이 김해가 야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과 김해의 상징적 의미가 컸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그 박진호 후보가 단일화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제가 문 이사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사장님 말씀은 혹여 내가 그 사진 찍고 한 것이 이 후보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는 그런 뭐 좀 가벼운 말씀도 하시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문제는 단일화 이후에 그 야권이 어느 정도 그 단일화의 뜻을 살릴 수 있냐 하는 것도 과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제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이봉수 후보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 의문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유시민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감정의 골이 좀 상당히 깊어 보이거든요. 양쪽에서 오간 얘기가 있습니까? 그 별도로 단일화 발표 이후로 따로 뭐 논의는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경남 지역에서는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부터 꾸준히 야사당과 시민단체가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 여기에서 반드시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연합과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공통적 견해를 가지고 꾸준히 모이고 꾸준히 의논해온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과정에서 이건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서야 서로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금 뭐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단일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는 모든 야권 진영들이 저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반드시 한나라당 후보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낸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지방선거에서의 그 경험 같은 것들이 여전히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시민 대표가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해서 겨뤘는데 패인은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밑바닥 정서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또 참여당으로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다시 말해서 기계적 통합만 가지고는 이제는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민심한테 호소할 수 있냐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마 김진표 의원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유시민 대표가 민주당과 통합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해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김진표 의원님의 그러한 말씀이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충정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국민참여당이 왜 창당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좀 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이 그 제1야당으로서의 비중과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참여당만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지지를 담아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지 아니하고 미래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 정당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뭐 분열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분열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정당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이 김해에서만큼은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은 뭐 일어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당만이 담아낼 수 있는 정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유시민 대표께서 지난번 대표로 선출되실 때 이제 국민에게 드리는 인사 말씀에서 거기 나와 있었죠. 우리 국민참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산을 승계하지 않겠다. 부채만을 승계하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산은 모든 정당이 고루 공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변화와 계획에 대한 기대를 하신 것이 많았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완성해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몽땅 우리가 담아서 이루어내겠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죠. 그걸 이제 민주당은 못 담아낸다고 판단하시는 모양이군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겠죠.
그러면 뭐가 해결이 돼야 양쪽이 통합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통합에 관한 사항들은 국민들의 선택에 저는 달렸다고 봅니다. 예. 예.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그 선거에서의 그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예. 각 당의 이익에 집착하는 그것에만 그 국민들이 아마 기대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 서로가 국민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예. 또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사실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도 대개 이 정도에선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오늘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후보가 아예 라디오 인터뷰를 안 하시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정하셨기 때문에 네. 일방적 인터뷰가 될 것 같아서 여쭙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봉수 후보가 지역에서 갖는 경쟁력은 뭡니까? 예, 저는 이 김해에서 나서 자랐고요. 예. 김해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김해가 그동안 그 급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그 난개발의 문제라든지 예. 지난해 출범한 창원 통합시의 출범과 더불어 부산시와의 사이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문제들이 즉 지역의 현안들이 이 선거에서 과연 이제 부각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정치적 대결로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부각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군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가능하면 김태호 후보에게도 다시 섭외를 좀 확인하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이봉수 후보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해을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였습니다. 예, 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 갈등을 빚고 있네요. 지난번에 이제 부재자 투표 홍보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라디오 방송 연설을 놓고 이제 충돌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사전에 녹음한 라디오 연설 내용의 일부를 선관위가 가위질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어서 안내한 것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이제 KBS에서 그 방송이 됐는데 KBS 라디오 쪽에 안내를 했고 KBS 라디오에서 그 안내를 받아서 삭제를 했다 이런 그 얘기죠. 부재자 투표 안내 광고를 놓고 마찰 빚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생긴 일이어서 이번 선거는 아무튼 사전 그 기간부터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 윤석근 조사국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가능하면 민주당의 입장도 뭐 내일이라도 들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앙선관위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어제 오전 KBS 라디오를 통해서 나간 박지원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이 이미 녹음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것을 다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또 가위질을 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녹음할 때는 KBS가 보는 입장에서 선거법 위반되는지에 대한 그 판단이었을 겁니다. 예, KBS 쪽에서 혹시 선관위 쪽에 이런 것을 그 편집을 할 때 사전에 협의나 문의 전화가 안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녹음이 이미 완료된 후에 예. 방송 전날 저녁 8시경에 방송사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예. 그 전화를 받고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안을 검토를 해서 이미 녹음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되는 부분을 지적해드린 것입니다. 예. 예. 그 위반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예, 어느 한 문장이나 문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마지막 결론 부분의 그 큰 문단이 문제였습니다. 예. 그 4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방송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오해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삭제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예.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에서 어느 대통령과 어느 당의 따끔한 해초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독선과 독주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예. 국민의 힘으로 중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예. 무엇보다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예. 국민의 희망을 위해 꼭 투표장에 나가셔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부분입니다. 예. 이 결론 부분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정당 집회에서 당원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설 예. 혹은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개시됩니다. 예.
그 선거운동 유세장에서 그 거리 유세 차량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내용 예. 그런 선거운동 연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걸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듣고 있는 그 방송 연설에서 나오셔서 예. 방송 연설의 방법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예. 당연히 사전 선거운동이 되죠. 예. 예. 근데 얼핏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으면서요. 예. 선관위가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예. 이거 그냥 KBS 라디오에서 한 번 나가고 말 내용이었는데 예. 문제를 삼으면서 논란이 되고 말씀하신 그 문제가 된 연설 내용, 즉 방송이 돼서는 안 될 연설 내용이 예.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예, 무슨 뜻이냐면요. 예.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선관위 입장에서 보자면 화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에 나와서 그 문구를 읽고 있는데 예.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난 뒤에 예.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사전에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송 연설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 사전에 예방하고 안내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첫째 책무다. 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있습니다. 투표 동료의 그 문장의 세세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논란의 대상인데요. 예. 그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동료를 금지한다는 법 조항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투표 동료 광고는 공직선거법 93조가 예외로 인정하는 정당법 37조 2항이 있어서 예. 투표 동료야말로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 한 가지의 법을 놓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는데 예. 유난히 왜 이번 선거에서는 이렇게 너무 좀 경직되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민주당의 불만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받아치겠습니까? 예, 물론 선거법 그 사전 선거 운동 그 한계 또 선거법 93조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유연하게 탄력성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해다오 그런 요청입니다. 예.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 법 규정 문구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엄격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당 간의 후보자 간의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판례나 선례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선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법을 운용하면서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예.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럼 이제 물론 그 선관위의 입장일 텐데요. 예. 아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 선관위가 그렇다면 그것을 늘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똑같은 입장에서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례, 판례를 존중합니다. 예. 똑같이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경우에 선례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선거일에 투표 참여를 정당이 예. 선거일에 투표 참여 권유를 하게 되면 선거 운동이 된다. 예. 정당의 명칭을 밝혀서 예.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 제가 그냥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예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 선거 당일에 예.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었습니다. 예. 총선 당일에 양쪽의 뭐 대변인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뭐 캠프의 대변인이다 아니면 당의 대변인이든 나와서 토론한 바 있습니다. 예. 그때는 뭐 당의 이름이 당연히 나왔고요. 네네. 상대에 대한 그 논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물론 뭡니까 이제 투표 동료도 당연히 얘기가 나왔었고요. 예.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또 토론을 하면서 또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하셔서 선거법 예. 위반이냐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예. 그때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언론 기자의 물음에 혹은 토론 과정에서 예.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그 이야기들은 예. 그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투표장에 어느 정당을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적극적으로 방송 연설을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 양쪽의 토론이 굉장히 좀 격하게 부딪히기도 하는데 토론하다 보면 그런 것을 어떻게 그러면 해석하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또 자칫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기자회견장이나 토론회 또 예. 학술 연구회 또 지금 송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인터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허용의 폭이 넓습니다. 예. 그것이 운용 선례이고 판례입니다. 예, 요걸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언제 좀 공표를 하시면
뭐 이 선거가 다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논란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현재까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교수님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게 아이고 있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안 돼요. 예. 내일 가능하면 다시 하죠. 예. 예, 중앙선관위 윤석군 조사국장이었습니다. 정도로 궁합이 좋다고 말했고 다행히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가족 쪽은 어떻습니까? 판매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두옹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의 할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는 같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결혼을 강요해 가족들을 놀렸다고 한다. 할아버지도 한동안 무서웠어요. 이제 입만 벌리면 쯔영씨네 집, 리씨네 손녀 할머니가 오자마자 벌벌 떨면서 닭털 살포기를 세상에 떨어뜨리고 할아버지를 때리면 바로 강아지처럼 될 거예요. 할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레는 대스타이고 나보다 자식을 더 잘 키우는데 나와 결혼하는 것은 그녀에게 손실이다.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나는 부모님을 만나 약혼에 관해 논의할 준비를 하면서 물었다. 솔직히 또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고맙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퀸 두옹이 정말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감정적으로는 자신이 10부분이 있는데 3부분만 보여주는 타입이라고 놀린다. 5. 결혼 문장. 그해 겨울 그는 나를 런던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그 크리스마스 밤, 그는 자정까지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에게 조언을 한 사람은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음 날 열이 너무 심해서 거의 의식을 잃은 채 멍해졌습니다. 그는 계속 정리했고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그가 말했습니다. 영원히 천사의 등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그가 방금 그녀를 떠났지만 결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현재의 포워드 레인저는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화려한 천사의 빛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정말 더 이상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때문에 시야가 흐릿해진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T 2개월이 지난 후에도 로앙세오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